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한때 이 땅에서 대기업 정규직은 그야말로 철옹성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입사하면 그 순간부터 인생은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줄 알았죠. 부모님 세대는 자녀가 대기업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동네 잔치를 벌일 기세였고 젊은이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밤샘 공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달콤한 환상, 철밥통이라는 든든한 믿음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견고했던 철밥통은 어디로 갔을까요? 낡은 신화처럼 희미해져 버린 걸까요? 아니면 아예 산산조각이 나버린 걸까요?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빠르게 변하는 시대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한때 모두가 선망하던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지위가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 시대의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되어버린 이 현상에 대해 오늘 지금 경제학에서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수십 년간 한 회사에 충성을 바쳐왔습니다. 젊음을 바쳤고 가정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던 어느 날 회사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습니다. 희망퇴직 대상자 안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 당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잔혹한 현실이 왜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금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설 겁니다.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몰락의 서막을 함께 열어보시죠. 한때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 정규직은 그야말로 철밥통으로 불렸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정년까지 보장되고 퇴직 후에는 연금과 퇴직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라는 환상. 마치 견고한 성벽처럼 굳건해 보였던 이 믿음은 1997년 겨울 대한민국을 강타한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IMF 외환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1997년 IMF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혹은 부모님 세대로부터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길거리에 즐비했던 정리해고, 현수막,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린 가장들의 절규, 그리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국가 경제를 살리려 했던 국민들의 눈물겨운 노력까지 당시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국가 부도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긴급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혹독한 구조조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칼날을 맞은 곳이 바로 대기업들이었습니다. 부실기업 정리, 공기업 민영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정리해고와 희망퇴직이라는 개념의 도입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죠. 회사가 어려워도 직원을 자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IMF는 달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이 모든 것을 쓸고 지나가듯 수많은 대기업들이 인력 감축이라는 명목 아래 수십 년간 회사에 헌신했던 직원들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뒤에는 사실상 강제퇴직이라는 차가운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평생 직장이라는 신화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정년까지 보장된다는 약속은 한순간에 허황된 꿈이 되어버렸죠. 가장 큰 충격은 이 사태가 단순히 부실기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대기업들조차도 IMF의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멋진 베테랑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들의 나이는 대개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반, 자녀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고 한창 돈을 벌어야 할 시기에 직장을 잃은 그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IMF는 단순히 경제 위기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관을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직업 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신화의 첫 번째이자 가장 깊은 균열을 낸 사건이었고 이후 한국 기업 문화와 노동시장의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IMF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위기는 다른 곳에서 더 은밀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IMF가 지나간 후 우리 사회는 다시금 재건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고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체질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의 과정에서 희망퇴직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적인 기업 운영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IMF 때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대기업들은 경기 침체, 산업 구조 변화,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을 이유로 크고 작은 구조조정을 끊임없이 단행했습니다. 회사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은 이제 낯설지 않은 레퍼토리가 되었죠. 그 결과 한때는 명예로운 퇴직을 의미했던 희망퇴직이라는 단어는 이제 정리해고의 완곡한 표현이자 나가달라는 압박의 다른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은 심지어 실적이 나쁘지 않은 기업들조차도 미래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며 희망퇴직을 권고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라는 구호 아래 기업들은 더 젊고 더 저렴하며 더 효율적인 인력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베테랑 직원들은 어느 순간 고비용 저효율의 상징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죠. 마치 낡은 기계를 새 것으로 교체하듯 인간의 노동력도 그렇게 대체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만연해진 겁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14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철옹성 같은 회사가 갑자기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손을 내민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롯데칠성금융 이야기입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건데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유통공룡이라 불리는 신세계 이마트는 더 충격적입니다. 입사한 지 겨우 3년에서 5년 된 그야말로 이제 막 업무에 재미를 붙였을 주니어 사원들까지 퇴직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젊으니까 나가서 다른 일 해봐 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아십니까? 이건 지금 내수시장이 완전히 박살났다라는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지친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버리니 물건을 팔 곳이 없고 결국 가장 먼저 사람을 쳐내는 겁니다. 제조업 현장은 더 처참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여수 산업단지를 가보셨나요? 과거 조선업이 무너질 때 스웨덴의 말모에 시에서 들렸던 말모에의 눈물이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여수의 하늘은 그때보다 더 어둡습니다. 중국이 말도 안 되는 저가로 석유화학 제품과 철강을 전 세계에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LG화학, 롯데케미칼, 현대제철 같은 거대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십 년간 쇳물을 녹이고 기름을 정제하며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던 숙련 노동자들이 이제는 당신들은 비용일 뿐이라는 차가운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공장은 돌아가고 주가는 오르는데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자리는 사라지는 이 기묘한 현상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AI와 자동화라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기업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체질을 개선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롯데멤버스가 희망퇴직을 받으며 내세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AI 도입 확산입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수백만 원의 월급을 받을 때 기업은 단돈 2만 원짜리 AI 구독 서비스로 여러분의 업무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환호하겠죠. 인건비가 줄어드니 이익이 늘겠구나 라며 주식을 삽니다. 그래서 주가는 오릅니다. 하지만 그 주가 상승의 대가는 여러분의 책상입니다. LG전자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하드웨어를 만들던 회사가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경영 전략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냉장고를 설계하고 세탁기를 조립하던 사람들은요? 그들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구시대 유물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희망퇴직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기업이 더 이상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 우리는 지금 그 서막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회사가 제시하는 수억 원의 위로금을 받고 나가면 인생 역전일까요? 그 돈으로 치킨집이나 차리지 뭐, 혹은 상가 하나 사서 월세나 받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멈추셔야 합니다. 희망퇴직은 인생의 기회가 아니라 아주 달콤하게 포장된 독배입니다. 퇴직금을 손에 쥐는 순간 여러분을 기다리는 첫 번째 함정은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절반을 내주던 보험료를 이제는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게다가 소득이 없어도 여러분이 가진 집과 차가 재산으로 잡혀 매달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는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는 게 이런 기분이겠죠? 두 번째 함정은 재취업의 절벽입니다. 대기업 부장, 차장 출신, 중소기업 가면이 환영받을 것 같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나이와 오버스펙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부려?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결국 눈높이를 낮추다 보면 경비직이나 단순 노무직뿐인데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창업은 더 위험합니다. 자영업 폐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지금 퇴직금을 쏟아부어 창업하는 건 불이 붙은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신은 회사에서 묵묵히 20년, 30년을 일했습니다. 당신의 손때 묻은 책상과 컴퓨터는 당신의 젊음과 열정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팀장이 당신을 불러 더 젊은 인재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거나 회사의 미래를 위해 당신의 용단이 필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당신은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요? 배신감, 허탈함, 그리고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올 겁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특정 산업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제조업, 금융업은 물론이고 심지어 한때 안정의 상징이었던 IT 기업들조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 과거의 기술에 익숙한 베테랑들이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순식간에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죠. 기업들은 더 이상 평생 직장이라는 약속을 지킬 의무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효율과 이윤만을 쫓을 뿐입니다. 희망퇴직의 일상화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실업률 증가는 가계 경제를 위협하고 이는 다시 내수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게다가 젊은 세대들은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나라고 다를까라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그 목표의 끝에 기다리는 것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미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그야말로 가성비 끝판왕이 등장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IMF와 끊임없는 구조조정이 대기업 정규직의 신화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훨씬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즉 AI의 등장입니다. 그것도 당신의 전문성을 단돈 3만원짜리 프로그램 하나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AI 말입니다. 3만원짜리 AI가 내 일자리를 뺏는다고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이미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복잡하고 전문적인 업무들이 이제는 AI에 의해 놀라운 속도와 정확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볼까요? 단순 반복 업무는 물론이고 데이터 분석, 고객 상담, 심지어는 법률 문서 검토나 의학 진단 보조 같은 고도의 지적 노동까지도 AI의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밤새워 쌓아 올린 전문성과 수십 년간의 경험이 단돈 3만원짜리 월 구독료를 내면 사용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 하나로 대체될 수 있다라면 믿으시겠습니까? AI는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월급을 요구하지도 않고 퇴직금을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명령에 따라 24시간 내내 100%의 효율로 일할 뿐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매력적인 인력이 있을까요? 물론 아직은 AI가 인간의 모든 능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창의성, 공감 능력, 복잡한 윤리적 판단 같은 영역에서는 여전히 인간이 우위에 있죠. 하지만 AI의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기술들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이미 글쓰기, 코딩, 번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전문가 못지않은 결과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만원짜리 AI가 과연 어떤 일자리들을 위협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무직입니다. 보고서 작성, 이메일 처리, 데이터 정리, 회의록 작성 등 많은 사무 업무가 AI에 의해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챗봇과 AI 음성 상담 시스템은 이미 많은 기업에서 도입되어 고객 문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AI가 투자 분석과 리스크 관리를 돕고 있고, 법률 분야에서는 AI가 방대한 판례를 순식간에 분석하여 변호사들의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나는 AI로 대체될 수 없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안정적인 지위가 더 이상 철밥통이 아님을 IMF와 구조조정이 보여주었다라면 AI는 이제 존재의 이유 자체를 묻고 있습니다. 미래의 노동시장은 아마도 AI와 협력하거나 AI가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살아남는 정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IMF라는 거대한 폭풍, 끊임없이 이어지는 희망퇴직의 물결, 그리고 3만원짜리 AI가 몰고 올 미래의 그림자까지 대기업 정규직의 신화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때 안정과 성공의 상징이었던 철밥통은 이제 깨진 조각들만 남은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몰락일까요? 아니면 더 큰 진화를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일까요? 어쩌면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과거의 유물이 되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개인에게 평생 고용을 약속하고 개인은 그 대가로 평생 충성을 바치는 일종의 암묵적인 계약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들은 더 이상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며 개인 또한 언제든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유연성을 추구하고 개인은 자율성을 추구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한 회사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평생 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3만원짜리 AI가 우리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면 우리는 AI가 할 수 없는 일 혹은 AI를 활용하여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끊임없이 지식을 업데이트하며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전문성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존재가 될 겁니다. 둘째, 다양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하나의 직업, 하나의 회사에만 갇혀 있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며 시야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해 플랜 B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자신만의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당신의 강점은 무엇이고 어떤 분야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셋째, 자율성과 독립성을 키워야 합니다. 대기업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것에 익숙해지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자신의 커리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프리랜서, 1인 기업가 혹은 엔잡러 등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안감과 막막함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넘어올 때마다 수많은 최근 직업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탄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 또한 그런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대기업 정규직의 몰락은 단순히 안정적인 일자리의 상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더 유연하고 더 창의적이며 더 개인의 역량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때로는 잔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물결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만이 새로운 시대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우리 사회의 가장 견고한 믿음이었던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철밥통이 어떻게 금이 가고 마침내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지 그 잔혹한 서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IMF라는 거대한 충격파, 끝나지 않는 희망퇴직의 압박, 그리고 이제는 단돈 3만원짜리 AI가 던지는 존재론적 질문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우리의 노동시장과 직업관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과연 당신의 철밥통은 안녕하십니까? 혹은 당신이 꿈꾸는 철밥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평생 직장이라는 환상에 기대어 살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안정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유연한 사고,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당신이 자신만의 나침반을 들고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용기를 얻기를 희망합니다. AI 시대의 도래는 위기인 동시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인간만이 창출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의 안정적인 시대와 미래의 불확실한 시대 사이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전문성을 끊임없이 갈고 닦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인간 고유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격변의 시대에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기업 정규직의 신화는 끝났습니다. AI와 로봇이 여러분의 자리를 노리고 있고 글로벌 경쟁은 더 이상 숙련된 노동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주가는 오르는데 고용은 줄어드는 이 기괴한 시대에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는 회사도 정부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화려한 경제지표에 취해 있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번쩍이는 고층 빌딩 숲 아래에서 여러분의 생존을 위한 플랜 B를 오늘 밤부터 당장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이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안주하는 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혹시 아직도 회사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고 믿고 계신 건 아니겠죠? 오늘 제가 드린 이 뼈아픈 조언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균열을 내기를 바랍니다. 그 균열 사이로 새로운 생존의 의지가 싹트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이 홀로 서기에 성공하는 그날까지 저 지식의 소용돌이는 더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분석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온실 속의 화초처럼 평온하게 졸고 있는 동료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게 그 친구를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더 생생한 지식 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힘든 시기지만 우리는 늘 그래왔듯 길을 찾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확실한 해답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생존을 위한 가장 작은 투자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